우리 집에서 자차로 3분만 내려가면 수많은 아파트 단지와 편의시설들이 모인 곳에 도착하고 각종 학교와 시장, 병원까지도 아무런 걱정 없는 이곳에 아름다운 전원주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한 걱정 없는 전원마을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이 위치합니다.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 면적은 123평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텃밭이나 다용도 부지로 활용 가능한 국유지 국어와 접하고 있어 실제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최소 250평 이상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엄청난 장점이라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정원처럼 꾸며진 마당 위에 건축된 주택은 몽땅 5,500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라 봐도 무방한 곳이니 땅땅이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듣고 조심해야 할 내용과 해결 방법 그리고 추천 가격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횡재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횡재하는 물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집까지 이어진 도로부터 확인해보면 아래편 아파트 단지와 수많은 편의시설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왕복 2차로의 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우회전하면 되고 입구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6m 폭의 도로를 따라 대략 130m만 들어가면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집 주변으로 나지막한 임야와 접하고 있어 도로에서 전원마을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겨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 집 경계를 따라 식재된 수많은 조경수 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우리 집 경계를 확실히 나타내주면서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역할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오던 도로의 경우 지금처럼 대부분 6m를 유지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출입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며 조성된 곳으로 지분이 아닌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신 분의 단독 명의로 이뤄진 사유지이긴 하지만 이 도로를 수많은 가구가 함께 활용하면서 건축법상 도로 및 전원주택지를 조성하며 생성된 도로로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현황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는 점은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 경계와 건물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는 이렇게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405제곱미터, 123평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땅과 확실히 접하고 있는 국유지 국어의 일부를 함께 활용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 중인 토지 경계는 이러한 모습이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최소 250평 정도를 추가로 이용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활용하게 될 토지 면적은 최소 370평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장에 방문했을 때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우리 집에 포함되는 대지 경계까지는 수많은 석축과 조경수, 나지막한 옹벽으로 마감되어 있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경계를 살펴보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 여기에는 배수구멍까지 확실히 조성되어 있어 크게 아쉽게 느껴질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아래편에서부터 조금씩 높아지는 계단식 지형이라 우리 집에서는 조망과 일조량 또한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국유지 국어와 해당 물건의 대지가 혼재하는 구간인데 사실상 우리 땅보다 국유지가 차지하는 범위가 훨씬 넓은 편이라 그냥 마음 편하게 전부 다 국유지라고 생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국유지로 조성된 곳으로도 현재 소유자분이 활용 중이며 여기도 석축과 조경수로 마감되어 있고 아래편으로 조그마한 텃밭 또한 위치하니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을 국유지를 통해 보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국유지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비가 올 때 배수로 정도의 역할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유자분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상태에 대한 아쉬움도 없으니 몽땅 1,000만 원대로 매입해서 활용한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건물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단독주택 한 채와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히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께서는 물건을 취득할 때 복잡하게 생각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의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만 포함되어 있을 뿐 국유지 하천 위에 건축된 창고와 컨테이너는 당연히 해당 물건과는 완전히 별개로 봐야 하니 이런 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택 면적은 78.65제곱미터, 23.7평에 해당하며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이 아스팔트 싱글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16년 4월 28일로 건축된 지 10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연식이 생각보다 오래된 편이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유자가 거주하던 곳이라 내부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크게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거주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에는 생각보다 커다란 문제가 몇 개 숨어 있는데요. 이걸 모르면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으니 물건을 취득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듣고 해결 방법까지 모두 확인하고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보다 상세한 물건의 경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인터넷 바꾸신다고요? 그럼 비교원에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 원 주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게다가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해주니까 최대 현금 혜택이 128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하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한 믿을만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준다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엄마, 지금 바로 1670-2521로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비교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123평의 대지 한 필지로만 조성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할 목록은 전혀 없지만 바로 옆 국유지 국어의 일부를 우리 땅처럼 활용 중이면서 여기에 다른 건축물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해당 물건에 포함된 건물들은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여기 국유지 국어 위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 및 구조물의 경우 소유자가 그대로 두고 나가버린다면 나중에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국어와 접하고 있는 다른 주택들도 이 공간을 텃밭이나 주차장처럼 활용하긴 하지만 생각 없이 건물을 지어놓은 곳은 우리 집밖에 없으니 여기는 여러분이 낙찰받고 민원을 제기해서라도 모두 정리를 하고 국어 점용허가를 받은 뒤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벌써 이런 문제가 골치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먼저 나와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고해버리면 우리에게는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를 강조해 살펴보면 여기 출입구 쪽으로 빈 공간이 보이는데 여기는 처음 전원주택지를 분양하고 판매할 때부터 이렇게 조성되어 있던 곳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을 당연시한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존재하니 도로 문제도 걱정이 없습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도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 신분으로 물건을 취득하거나 판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전원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원활한 매매 거래는 사실상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니 추천 가격을 확인하고 최대한 폭락할 때까지 기다렸다 평생 거주한다는 생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패스하고 추가 내용 몇 가지를 확인해보면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곳이라 당연히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위생설비 및 그 배수설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가 들어온 곳은 아니기 때문에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엄청 춥거나 그런 곳은 아니고 주택 면적도 적당하고 수많은 편의시설과 아파트 단지와도 가까운 곳이라 병원이나 약국 걱정 없는 노후생활용 전원주택으로 봐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측면에 설치된 창고로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7.8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주택 옥상에 설치된 다락으로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8.4평입니다. 보통 제시외 건물이라 하면 마당에 별도로 설치된 창고나 주택에 설치된 가추 정도만 봐왔기 때문에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손쉽게 철거할 수 있어 별다른 걱정이 없었지만 여기 다락방의 경우 주택과 완전히 하나로 건축되어 있어 만약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어 버린다면 쉽게 철거를 할 수도 없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예전이었다면 속 시끄러운 게 싫으신 분들께는 그냥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다행히도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통과되고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상황이라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물에 한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절차를 거쳐 양성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갈 테지만 우리는 경매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기회 창출의 역할로도 볼 수 있으니 일단은 충분히 기다렸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취득한다면 조마조마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듯합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으면서 아래에서부터 높아지는 계단식 지형이라 조망과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한 단점도 분명히 존재했으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입지 분석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포항, 영천, 대구, 경산, 경주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포항시청까진 자차 기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굳이 시청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웬만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에 거주하는 동안 아쉬움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주변에 소재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 좋음은 물론 대구나 경산에서는 자차 기준 1시간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해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유 시간을 확인하고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멀지 않은 곳에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만 있다면 어디로든 이동하기 너무나 좋고 바로 아래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포항 IC까진 자차 기준 12분이면 도착하기에 고속도로에 대한 아쉬움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항에서도 흥해읍에 위치하는 곳으로 다양한 택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시기에 옛날에 그 삭막했던 느낌은 많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아래편으로 포항역까지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자차가 없더라도 이동에 제약이 심하지는 않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과 편의시설까지 거리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전원 생활을 꿈꾸신다면 사실상 자차는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집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여기 보이는 국도를 통해 주행하다 아파트 단지와 편의시설들이 모인 곳에서부터 대략 5분 정도만 들어오면 됩니다. 거리로 따지면 2.2km 정도 되기에 걸어 다니기에는 애매하나 대부분 왕복 2차로를 유지하기에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불편함이 없고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130m만 들어가면 집 앞에 도착하니 찾아오시는 길도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전원주택지로 이뤄진 현황과는 별개로 우리 집 아래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우사가 밀집되어 있어 냄새가 장난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우리 집에서 대략 40m 정도 떨어진 곳에 우사가 위치하고 있어 마당에서는 냄새가 무조건 난다고 봐야 하며 쇠파리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한다면 이런 현황 또한 확실히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고압선도 지나가는데 여기는 사실 크게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으니 크게 우려하실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없지만 여기 아래편으로 다양한 편의시설과 병원이 모여 있으니 편의시설에 대한 걱정 없이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경계가 조금 밀린 모습이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물건에 포함된 모든 건물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358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8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1억 4,5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로 진행 중인데 지금 취득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가격이라 판단되니 추가적으로 유찰되길 기다렸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인 점을 알 수 있고, 조경수 및 수목, 석축 등이 모두 포함 평가된 한 필지의 대지는 1억 2,9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9천만 원으로 평당 73만 원에 진행 중이고, 국유지 국어 위에 건축된 건물 및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7,8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5,500만 원으로 평당 137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 소재한 깔끔해 보이는 전원주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깔끔해 보인다는 내용인데, 실제 현황을 체크해 본 결과 우리 집 바로 옆으로는 우사가 소재하고 있어 냄새를 피할 수가 없었고, 국유지 국어 250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지만, 지금은 국어 위에 다른 건축물 및 구조물들이 소재하기에 제대로 활용하고 우리에게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소유자에게 정리해달라 요청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국유지 위에 건축된 것이라 우리가 정리해달라 요청할 권리는 없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단 협의를 진행해보고 원활한 협상이 불가하다면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위 다락방이 제시외 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혹여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성화 법안을 기다렸다.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해결하고 거주하는 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최소한 반값까지 떨어지길 기다리길 추천드리는데,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시 판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개인적으로 7,100만 원까지 기다렸다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동일하니 머니옥션에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와 임차인 한 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조사해 본 결과 소유자가 직접 전화해서 임차인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작성 전까지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일보다 늦기 때문에 별다른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16년 6월 1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기에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반영해서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 전원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농기계나 텃밭용품, 그리고 건강을 책임질 비타민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아래편 설명창도 꼭 확인해보세요.